자, 이번 시간은 기타 채권의 회계 처리입니다. 채권 중에서도 매출 채권이 아닌 거, 뭐 성급금이라든가 또는 뭐 가수금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수금. 미수금은 성격이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매출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는 미수금. 외상매출금하고 똑같은 자산입니다. 채권인데 매출 채권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수액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돈 받으면 뭐 대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자, 사용 중인 비품, 이건 상품이 아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요거 쓰고 있다가 중간에 뭐 처분하고 중고로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비품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이럴 때는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수금을 수금했다. 그러면 미수금이란 자산이 없어지고 자산 감소하고 돈을 받았다 하면 현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미수금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가면 이제 수익 비용이 이연과 예상해 보면 이런 것들 선급, 미지급, 미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아까 미수금은 자산이었습니다. 선급금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뭐의 약자냐면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상품을 사오는데 계약금을 드릴 테니까 상품을 보내주세요 해서 계약금을 줬을 때 이 사람한테 준 계약금은 장부에다 적어야 되겠죠. 상품이 올리면 날짜가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요때 적을 수 있는 게 선지급금의 줄임말 선급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선급금은 자산이 됩니다. 채권. 왜냐? 계약금 줬는데 물건 안 보내고 계약금 차일피일 미루면 가서 멱살 잡아야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준 만큼 물건이나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채권이 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로 일단 적고요. 자, 상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오고 아까 지급한 계약금 있죠, 선급금, 요거는 없어집니다. 이제 상품이 도착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되는 거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상품 대금 나머지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뭐한데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인데 일단 여기서 같이 배우는 겁니다. 가자가 임시가자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이건 뭐냐면 임시로 받은 돈, 임시로 지급한 돈.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느냐? 여러분 출장 갈 때 아니면 엄마 심부름 갈 때 엄마가 야, 누구야 아들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사와.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00원 가지고 가봐.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엄마 심부름 가서 뭐 설탕 1kg 사러 갔는데 이게 8,000원이야. 그러면 보통은 2,000원 안 돌려주죠. 삥땅 하는데 나는 집에서 애들 심부름 시킬 때 다 체크해놨다가 용돈 줄 때 다 깠습니다. 아빠가 회계 선생인데. 자, 요 임시로 출장 갈 때 여비, 출장비를 얼마 들지는 몰라요. 딱 20만 원 주고 20만 원에 맞게 사러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약 얼마.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오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끝전까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계산 여예의. 요건 IA입니다.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약 얼마. 야, 약 한 30만 원 가지고 와봐. 그래서 모자라면 영수증 첨부해서 더 청구하고 남으면 반납해라. 이렇게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출장 갈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 영원에서 자게 되면 1일 4만 원, 밥값은 하루에 2만 원, 교통비 2만 원. 그래서 초과로 드는 건 개인 부담. 교장선생님 모시고 가면 교장선생님은 호텔에서 주무시고요. 교장선생님은 금액 제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4만 원인데 주말에는 방값이 비싸면 자기 돈 더 추가로 내고
법인카드로, 학교카드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일반 기업체에서는 뭐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출장비 뭐 한 30만원 줬다. 현금으로 주고, 가지급금으로 30만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놨다가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자, 정산할 때, 여비교통비가 25만원 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30만원 다 들었다고 할까요? 30만원 딱 맞았어요. 그러면 가지급금 요거 30만원 없애줍니다. 30만원. 그래서 전부 다 여비교통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직원이 회사 통장으로 돈을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 직원 이름은 딱 돼 있는데, 이게 뭔 돈인지 몰라서 회계 담당자가 전화했더니 술 처먹는지 전화를 안 받아. 자, 그렇다고 오늘 장부를 마감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보통예금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원인 모르게 들어온 건 10만 원 해서 사장님한테 일일 이렇게 다 결제 받습니다. 통장 들고 와서. 요거 돈 보내왔는데 전화가 안 되네요. 내일 확인해서 일단 가수금으로 했다가 내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외상값 수금해 왔대요. 그러면 요 가수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10원. 대신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0원 감소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될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생기는 거고, 자, 요거는 임시 가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무데도 못 들어가는 뭐다? 임시 계정이다. 여기 있죠? 임시로 적어 넣는 계정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실제 수능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10월 11일 상품 주문과 관련된 거래이다. 이를 땡땡 주식회사가 붕괴한 것으로 옳은 것. 자, 2014년 수능 문제인데 2점짜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0월 11일 땡땡 주식회사가 세모 주식회사한테 상품 70만 원을 주문하고, 이거는 거래는 아니죠. 중요한 건 계약금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죠. 둘 중에 하나 정답.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다. 먼저 물건도 오기 전에 먼저 계약금 지불한 거 선급금이죠. 선지급의 줄임말. 선수는 받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쉬운 문제고요. 선수금은 자산이라는 거. 선급금은 자산. 자, 2번. 2014년 그 수능 예비 시행 문제인데, 다음은 매매계약서 일부이다. 땡땡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2012년 4월 21일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대변 개정 과목, 그러니까 붕괴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 2012년 4월 21일 계약한 날짜에 대해서 붕괴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니까 사고 파는 계약서예요. 우리가 지금 산 건지 판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어느 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산 건지 판 건지. 모르겠어요? 계약일? 사면서 계약금 준 건지 받은 건지. 여기 보시면 인도라는 말이 있죠. 여기도 인도 당일 이런 말이 있죠. 인도하다는 건 상품을 줬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줬다는 거죠. 이거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수죠, 인수. 상품을 받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인도니까 상품을 우리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계약일에 현금을 결제하고 잔액은 인도 당일 넘겨주는 날. 자, 그러면 지금 땡땡 주식회사가 또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공급하는 사람이란 말. 공급하는 입장에서 계약금 얼마예요?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 대변. 자,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 들어왔죠? 우리가 물건을 주는 거니까 계약금을 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선수금 50만 원. 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선수금. 그리고 지금 이거 선수금은 계약금 먼저 받은 거는 이거 뭐에 반대? 선급금. 지금 물론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나온 김에 같이 한 겁니다. 선수금은 부채가 되고요. 계약금 받았으면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먼저 준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 계약금 준 만큼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자, 요런데 문제 풀 때는 요령이 우리가 물건을 공급한 거야, 받은 거야, 요거 잘 확인하고, 계약금을 받은 건지 준 건지, 그래서 받았다, 선수금. 이런 식으로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땡땡 주식회사의 2013년 8월 13일 보통예금 통장 입금 내역과 이와 관련된 팀장과 사원이 대화 장면이다. 이를 회계 처리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점짜리입니다. 자, 여기 글씨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출장 중인 김순웅으로부터 오늘 회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회계 처리하였나요? 김순웅 여기 통장 내용 보니까 여기 날짜 남은 금액이 40만 원에서 김순웅 이 사람이 8월 13일 날 10만 원.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교재 한번 보세요. 자, 10만 원 맡기신 금액 들어왔고 잔액이 50만 원으로 10만 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사람이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아 아직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장부는 마감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분계하면 차변에 지금 8월 13일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자, 요때 돈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 통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차변에 자, 보통 예금 10만 원. 대변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임시로 받은 돈이다. 줄임말. 가수금 10만 원. 그러면 가수금 계정 대변에, 이거 대변 맞죠? 10만 원을 기입한다. 맞죠? 가수금 계정 차변 아니죠. 예수금 없고 가지급금 없고 가지급금 계정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가수금 계정 대변에 10만 원을 기입한다가 맞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요. 그림은 땡땡 주식회사의 갑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래를 나타낸 것이다. 땡땡 주식회사의 4월 15일, 4월 11일 있고 4월 15일 있습니다. 4월 15일 분계로 오른 것. 단 상품은 3분법으로 처리한다. 메인 매출로 한다는 겁니다. 자, 2012년 수능 문제입니다. 2점짜리. 4월 11일 날 갑상품 20만 원에 대한 매출 계약금 2만 원을 현금을 받았어요. 땡땡 주식회사가 세모 주식회사한테. 그러면 차변에 뭐죠? 선수금. 요거 분계하면 차변에 뭘로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땡땡 주식회사 입장에서 분계할게요. 현금 2만 원. 대변에는 먼저 받은 돈을 뭐라 그랬죠 아까? 선수금 2만 원. 자, 이렇게 했는데 4월 15일 갑상품 20만 원을 인도하고 넘겨주고 상품 보낸 겁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죠. 자, 그럼 요거 분계하면 차변에 대변. 우선 매출 상품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 대변 금액은 20만 원. 그럼 돈 받아야 되는데 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건 빼야죠. 자, 이제 부채는 없어집니다. 선수금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랬는데 나머지가 18만 원이죠.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해당되는 분계가 어느 거죠? 3번이네요. 자, 요 분계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요. 자, 요거는 출장비에 대한 거,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인데, 2012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다음은 땡땡 기업이 사원이 제출한 출장비 정산서와 이에 따른 분계이다. 가, 나이 개정 과목. 가와 나 요 두 개입니다. 분계죠. 5월 12일, 5월 16일 분계. 분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한번 봅시다. 5월 12일 날, 이거는 5월 16일 장부인데 출장비 정산서인데 5월 12일 날 출장비 30만 원을 수령했는데 계산 IA입니다. 대략 30만 원 가지고 가봐. 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금 30만 원이 나가고요. 임시로 지급한 돈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급금. 차변에는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는데 여비 정산했습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7만 원 이거 좋은 데 썼네. 자, 요거 다 정산하면 여비 교통비가 26만 원입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30만 원 가져갔었죠. 26만 원 썼으니까 남는 게 4만 원이죠. 그거 반납했습니다. 그냥 차변에 현금 4만 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대변에는 가지급금은 다 없어져야죠. 아까 차변에 분개했던 가지급금. 요게 없어져서 대변에 와서 또 가지급금 30만 원 임시로 줬던 거 다 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차변과 대변이 다 가지급금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가나 전부 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선급금, 선수금 요 여러분들이 뜻만 이해해서 정확히 차변 대변 기재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기타 채권 채무는 시험에서 한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 꼴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점짜리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 대신에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들 찔리면 안 되고요. 자, 기타 채권 채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진짜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재고자사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3분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기법, 총기법, 3분법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해요.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미리 예습하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